누나, 우리도 좀 태워줘요. 같이 놀면 재밌잖아요. 우리 술도 있는데 이런 예쁜 누나랑 놀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말이야. 누나도 옷 좀 벗고 들어가자. 그냥 조용히 바다 구경하시면 안 될까요? 술 드시고 위험하니까. 앉아 계세요. 바다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이, 누나, 화나셨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있잖아요. 손대지 마세요. 손 놓으세요. 지금 바로요. 뭐야? 이 여자! 아!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죠. 조용한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출발합니다. 강릉 항구의 아침 공기는 짠맛이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부두를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갈매기들이 어선 위를 맴돌며 울어댔죠. 그 풍경 속에서 서진아는 혼자 보트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진아는 긴 웨이브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작업복 차림으로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도도한 눈매와 검게 그을린 어깨가 그녀의 강인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바다에서 일한 지 벌써 몇 년째, 이제는 이 일터가 그녀에게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옆 부두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바람도 좋고 파도도 잔잔해서 보트 타기 딱 좋은 날이에요. 해군 출신답게 그녀의 보트 조종 실력은 이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보트 조종법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지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수업을 마친 진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이지만 진아에게는 혼자 바다로 나가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진아는 자신의 작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시동 걸고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보트가 해안선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진아의 표정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과 바다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죠. 파도가 보트 옆구리를 가볍게 때리며 리듬을 만들어내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이젠 싸울 일 없겠지. 진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707특임단에서 활동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언제나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평화로운 바다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조용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다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함과 신비로움이 진아를 감쌌죠. 별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며 길을 만들어주고 달빛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진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진아는 이런 시간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아는 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항구는 점점 한적해지고 대부분의 어선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정박해 있었습니다. 진아는 평소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확인한 후 천천히 부두를 떠날 준비를 했죠. 바다 위에 고요한 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출항시키려는 순간 해변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우리도 좀 태워줘요. 진아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죠. 남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옷차림새도 여느 관광객들과는 달랐죠. 느끼한 복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조폭 스타일이었습니다. 진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술도 있는데 같이 놀면 재밌잖아요. 한 명이 소주병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다른 한 명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죠. 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이 좀 험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진아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고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바로 거절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해군 시절과 특임대에서 배운 위기 상황 대처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기회를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타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경계 모드로 바뀌어 있었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조종석 근처에 두고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2 남자는 기뻐하며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와, 누나 보트 진짜 좋네요. 우리 운이 좋았네. 이런 예쁜 누나 보트에 태워주다니. 그들의 말투에는 점점 불순한 의도가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침착하게 보트를 조종하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주변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죠. 2 남자는 술을 마시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혼자 살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질문들이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다 구경하시면 안 될까요? 진아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아, 누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요.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잖아요. 보트가 해안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진아는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육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거리까지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해가면서 점점 더 건방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랑 놀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누나를 혼자 두면 안 되지. 그들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아를 훑어보기 시작했죠. 진아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들이 몸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죠. 밤바다의 고요함 속에서 3 사람을 태운 작은 보트는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해안선에서 완전히 멀어지자 2 남자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의 눈빛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죠. 진아는 조종석에서 이 모든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끼리만 있네요. 문신을 한 남자가 비실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보트가 흔들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진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뭐 하나 재밌는 거 해볼까요? 다른 남자도 술병을 한 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맞아, 이런 멋진 밤바다에서 그냥 구경만 하면 아깝잖아요. 그의 시선이 진아의 몸을 훑어보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술 드시고 위험하니까 앉아 계세요. 바다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말이야, 누나도 옷 좀 벗고 들어가자. 첫 번째 남자가 대놓고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수영하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2 번째 남자도 거드름을 피우며
한 발 더 다가왔죠.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바다 한복판,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두 명의 남자가 명백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죠? 문신 남자가 진아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죠.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진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흥미롭다는 듯이 웃어댔죠. 오 누나 무서워하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요? 한 명은 진아의 왼팔을 붙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가 입고 있던 민소매 셔츠의 어깨끈을 슬쩍 만지려 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진아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 뭔가 근본적인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몸에 밴 모든 본능과 기술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되었죠. 수년간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깨어나면서 진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뭐야, 누나 왜 웃어요? 남자 중 하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밌겠네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남자는 진아의 변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술에 취해 있던 터라 정확한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 이제야 분위기가 살아나네.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보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진아의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몸의 중심이 전투 자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이 작은 보트 위에서는 곧 폭풍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진아의 차가운 미소를 본 순간 두 남자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그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지금 바로요. 진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죠. 경고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어이 누나, 화나셨어요? 문신을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는 여전히 진아의 팔을 붙잡으려 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몸을 돌리면서 자신의 왼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관절 꺾기 기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크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밤바다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진아는 정확한 각도로 그의 손목을 한 번에 꺾어버렸죠.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으로 몸을 뒤틀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다른 남자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친구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진아를 향해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실수였습니다. 진아는 침착하게 두 번째 남자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좁은 보트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달려오는 남자의 팔을 재빠르게 붙잡았죠. 그리고는 그대로 비틀면서 조종석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냈습니다. 으악! 두 번째 남자는 조종석 모서리에 등을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진아를 위협하던 두 남자가 이제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 작은 보트 위는 완전히 전투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두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완전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입니다. 손목이 꺾인 첫 번째 남자는 아직도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그는 더 이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죠. 진아의 무서운 실력을 직접 경험한 후였으니까요. 두 번째 남자는 조종석에 기대 앉은 채 진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죠. 진아는 보트의 조종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다친 몸으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손목이 꺾인 남자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진아는 그들의 애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은 싸우는 기술만이 아니었죠. 상황을 통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보트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진아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로 보트 뒤편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손목이 꺾인 남자는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진아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조타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죠.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두 남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등을 다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가 조종석에 손을 뻗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진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엔진을 멈춰버렸습니다. 보트가 갑자기 속도를 잃으면서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밤바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엔진을 끄는 거예요? 손목이 꺾인 남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죠. 진아는 천천히 돌아서서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이제부터는 수영해서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두 남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육지까지는 최소 몇 킬로미터는 되는 거리였죠. 더군다나 밤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바다로 던져드릴 수도 있어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정성을 두 남자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여기서 어떻게 수영을 해요? 등을 다친 남자가 절규했습니다.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진아는 그들의 항변을 들으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저한테 성희롱하기 전에 했어야죠. 그녀의 말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손목이 꺾인 남자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진아를 올려다봤죠.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누나. 아니, 선생님. 다른 남자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될 줄 몰랐다고요. 진아는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진아가 차갑게 반복했습니다. 여자 혼자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 술 취한 상태로 성희롱을 시도한 것도 몰라서 한 거라고요?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진아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고요함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죠. 진아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손목이 꺾인 남자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맹세할게요. 진아는 그들의 애원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707특임대 시절이라면 더 강경한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진아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두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밤바다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죠. 하지만 진아의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에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두 남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임단이요? 등을 다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군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 진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수도 없이 제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랑이나 과시가 아닌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이 있었죠. 손목이 꺾인 남자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의 행동을 긴장하며 지켜봤죠. 진아는 능숙하게 GPS 좌표를 확인하고 해양경찰청 신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등을 다친 남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해경의 위치 전송을 보내는 거예요. 진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바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죠.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온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뜻이었죠. 그들의 모든 계획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손목이 꺾인 남자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진아는 그의 애원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조용히 경찰 기다리세요. 하지만 등을 다친 남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진아의 시선이 그를 향하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지금 바다에 빠지면 구조 신호도 안 잡힙니다. 진아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죠. 정말로 이곳에서 바다에 빠진다면 생존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제 완전히 체념한 표정으로 보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몇 분 전의 거만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진아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자 혼자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여자로 약해 보였습니까? 진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단순히 성별 때문에 만만하게 본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두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진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강하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의 적막함이 계속되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진아는 여전히 조타실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이 오기까지. 손목이 꺾인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금방 올 거예요. 진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바다는 제가 잘 알거든요. 실제로 강릉 앞바다는 진아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해군 시절부터 수없이 항해했던 바다였고 지금도 매일 보트를 타고 나가는 곳이었죠. 해양경찰과도 여러 번 협력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죠. 진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은 단지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별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해양경찰 보트의 엔진 소리가 밤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해양경찰 보트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그리 낯설지 않았죠. 707특임대 시절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진짜 와요. 정말 와요. 손목이 꺾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다친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죠.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해양경찰 보트가 진아의 보트 옆에 나란히 정박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보트 전체를 환하게 비쳤죠. 갑자기 밝아진 불빛에 두 남자는 눈을 가리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해양경찰관이 확성기를 통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고요한 밤바다에 울려 퍼졌죠. 네, 맞습니다. 진아가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않았죠.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해양경찰관 2명이 진아의 보트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보트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두 남자와 깨진 술병 조각들, 그리고 당당히 서 있는 진아의 모습을 보며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제 보트 안에서 성희롱과 폭력 시도가 있었습니다. 진아는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를 협박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상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당방위를 한 거죠. 다른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두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압했습니다. 진아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떤 과장이나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죠. 경찰관들은 두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꺾인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죠.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손목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등을 다친 남자는 겨우 일어나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런 짓을 했나요? 경찰관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두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했던 일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경찰관은 진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혼자서 두 명을 제압하신 거죠?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진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죠. 707특임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도 익숙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두 남자는 경찰관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등을 다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라서 만만하게 본 거죠? 경찰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목이 꺾인 남자가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두 남자를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성희롱 시도와 폭력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체포 이유를 고지했죠. 이제 진술서 작성하러 가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보트로 같이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보트 엔진을 다시 시동 걸었습니다. 제 보트로 따라가겠습니다. 두 남자는 해양경찰 보트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 여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등을 다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두 척의 보트가 천천히 항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죠. 진술서 작성과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진아는 다시 혼자 자신의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죠. 명백한 정당방위 상황이었고 진아의 707특임대 경력도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두 남자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성희롱 시도와 협박, 그리고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말이죠. 그들은 끝까지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법은 무지를 변명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밤은 더욱 깊어졌고 항구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엔진을 시동 걸고 다시 바다로 나갔죠. 아직 그녀만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보트가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진아의 마음도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아까 전의 일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진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자유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이런 순간이면 진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약한 게 아니야. 진아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뜻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가 그 목소리를 받아 더 멀리 전해주는 것 같았죠. 진아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여자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외모가 여성스러우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아는 오늘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아는 조용히 웃으며 보트를 몰고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별들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달빛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그녀만을 위한 무대 같았습니다. 바다는 진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온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위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바다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특임대에서의 혹독한 훈련,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우정까지 말이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그때의 나에게.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의 힘든 시간들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었으니까요. 보트는 계속해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진아는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대처럼 진아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혼자서도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진아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되겠네. 진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보트가 항구를 향해 돌아가는 동안 진아는 오늘 밤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조용한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아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이 아닌 자립과 강인함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처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